제1기획 기획 1팀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함과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시작되었다. 높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마천루가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사무실이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성공과 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한유경 씨는 그 활시위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혹은 애써 무시하는 사람처럼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사무실 구석, 복사기와 정수기 옆이라는 가장 번잡하고 인기 없는 위치였지만 유경은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늘 단정했지만 값비싼 브랜드와는 거리가 멀었다.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활동하기 편하고 눈에 띄지 않는 무채색 계열의 옷을 선호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커다란 안경이 지적인 분위기를 더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희미하게 만들었다.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며 지난밤의 드라마나 주말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울 때도 유경은 조용히 자신의 모니터에 집중하거나 탕비실에서 홀로 차를 마셨다. 그런 그녀를 두고 어떤 이들은 존재감 제로 한유경 씨라고 수군거렸고 또 어떤 이들은 부팀성 없는 답답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그녀의 업무 능력은 결코 제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맡은 일은 무엇이든 꼼꼼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냈다. 다만 그 능력은 좀처럼 빛을 보지 못했다. 기획 1팀의 팀장인 최민혁은 유경에게 팀 내에 자질구레하고 반복적인 업무 혹은 아무도 맡기 싫어하는 굳은 일들만 골라 맡겼기 때문이었다. 최민혁 팀장은 30 후반의 나이에 팀장 자리에 오른 자칭 제1기획의 에이스였다. 그는 언제나 값비싼 맞춤 정장을 빼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잔뜩 발라 한 올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컸고 걸음걸이는 거만했으며 특히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었다. 그리고 그의 주된 타깃은 바로 한유경이었다. 한유경 씨, 어제 내가 지시한 시장조사 보고서 아직이야 그거. 뭐 대단한 분석이라고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건가? 최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을 갈랐다. 모든 시선이 유경에게 향했다. 유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 팀장에게 다가갔다. 팀장님, 요청하신 보고서 여기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미 메일로 발송드렸고 출력본도 책상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유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숨겨져 있지 않았다. 최 팀장은 유경이 건넨 보고서를 마치 벌레라도 만지는 듯한 표정으로 받아들고는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쯧쯧. 이게 보고서야. 아니면 그냥 인터넷 기사 짜깁기 한 거야. 데이터 분석은 제대로 한 건가? 인사이트가 전혀 없잖아. 인사이트가. 그는 보고서를 유경의 책상 위로 신경질적으로 던졌다. 몇몇 동료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경은 말없이 보고서를 집어 들었다. 그 보고서는 그녀가 밤새 공들여 만든 것이었다. 경쟁사 분석, 소비자 트렌드 예측, 그리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까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최 팀장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것이 분명했다. 됐고, 오늘까지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경쟁사 광고 시안들 전부 찾아서 PPT로 정리해놔. 최소 100개 이상. 그리고 커피 내 방으로 제일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 최 팀장은 유경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리고는 획 돌아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것은 명백히 기획팀 정직원에게 맡길 만한 업무가 아니었다. 하지만 유경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녀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자 옆자리에 박미영 대리가 안쓰럽다는 듯 말을 걸었다. 유경 씨, 괜찮아요, 최 팀장님. 오늘따라 더 심하시네. 저건 완전 인턴한테나 시킬 일이잖아요. 유경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미영 씨.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그녀의 그런 태도가 최 팀장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녀는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은 유경을 동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소극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저렇게까지 당하면서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 혹시 다른 곳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스펙이라도 되는 걸까?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누구도 유경의 진짜 속마음을 알지 못했다. 유경은 다시 굳건히 마음을 다잡고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다. 그녀에게는 이 회사, 이 팀에 남아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생계 유지를 넘어선 그녀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목표와 연결되어 있었다. 지금은 비록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숨죽이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의 진화를 증명하고 이 부조리한 환경을 바꿀 기회가 올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다. 점심시간, 대부분의 직원들이 335 짝을 지어 비싼 레스토랑으로 향할 때 유경은 도시락을 꺼내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다. 그녀의 도시락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갈했고 건강을 생각한 반찬들로 채워져 있었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도시의 풍경. 저마다의 욕망과 꿈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녀 역시 그들 중 하나였지만 그녀의 어깨에는 다른 이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게의 책임감과 비밀이 함께하고 있었다. 최민혁 팀장은 유경이 가진 그 비밀의 그림자조차 감지하지 못했다. 그에게 한유경은 그저 능력 없고 배경 없고 그래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만만한 부하 직원일 뿐이었다. 그는 유경의 침묵을 무능함의 증거로 그녀의 겸손함을 나약함의 다른 이름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그는 머지않아 그 오만한 착각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깨닫게 될 터였다. 그의 발밑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던 작은 존재가 사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최 팀장은 또다시 유경을 호출했다. 이번에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에게 업무를 가르치라는 지시였다. 그 신입사원은 다름 아닌 사장의 조카라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이었다. 모두가 그 신입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와중에 최 팀장은 그 영광스러운 업무를 유경에게 떠넘긴 것이다. 아마도 신입 앞에서 유경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는 속셈일 터였다. 유경은 묵묵히 신입사원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되돌려 주리라는 뜨거운 다짐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씨는 아직 작고 미약했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불멸의 의지였다.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한유경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시간은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고 냉정하게 흘러갔다. 제1기획 1팀은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연일 야근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건이었기에 최민혁 팀장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예민하게 팀원들을 몰아붙였다. 그는 사활을 걸고 이 프로젝트를 따내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야심에 불타고 있었다. 한유경 역시 이 프로젝트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자료를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그녀가 찾아낸 소비자 심층 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새로운 광고 캠페인 전략은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동료인 박미영 대리만이 유경의 아이디어를 슬쩍 엿보고는 유경 씨, 이거 정말 대박인데요. 최 팀장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라며 감탄했지만 유경은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최 팀장에게 자신의 아이디어가 묵살당하거나 혹은 그의 아이디어로 둔갑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팀 내부 아이디어 회의 시간, 최민혁 팀장은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표정으로 팀원들의 발표를 듣고 있었다. 몇몇 팀원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들은 식상하거나 현실성이 부족했다. 마침내 유경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듣던 최 팀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유경은 감지했다. 하지만 그것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었다. 유경의 발표가 끝나자 최 팀장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회의실 안에는 숨 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한유경 씨, 지금 이걸 아이디어라고 가져온 건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경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네, 팀장님. 최근 소비자 트렌드와 심층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도출한 전략입니다.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이, 새로운 접근, 이게 새로워 보여. 내 눈에는 그저 아마추어적인 망상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최 팀장은 유경의 말을 매몰차게 끊어버렸다. 그는 유경이 발표한 자료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비웃음을 흘렸다. 데이터 하는데 그래서 그 데이터가 우리한테 돈을 벌어다 주나?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있어 보이는 기획이야.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좀 더 현실적이고 임팩트 있는 거 없나? 한유경 씨는 경력이 몇 년인데 아직도 이런 학생 같은 수준의 보고서를 가져오는 건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유경의 가슴에 박혔다. 회의실에 모인 다른 팀원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거나 애써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 몇몇은 최 팀장의 비위를 맞추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유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결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껏 제1기획이 놓치고 있던 핵심을 짚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최 팀장에게는 그것을 이해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였다. 더욱 최악인 것은 며칠 후 클라이언트 대상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 벌어졌다. 최민혁 팀장은 자신이 모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전략을 수립한 것처럼 당당하게 발표를 진행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발표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은 유경이 제출했던 아이디어들을 교묘하게 짜깁기하고 살짝 비튼 것이었다. 심지어 유경이 밤새워 만들었던 몇몇 핵심 슬라이드는 디자인만 바꾼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클라이언트는
최 팀장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큰 만족감을 표시했고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팀원들은 최 팀장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아첨을 떨었다. 그 누구도 유경의 공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그녀의 기여를 아는 사람조차 거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최 팀장은 의기양양하게 팀원들을 불러 모았다. 자, 다들 봤지? 이게 바로 프로의 기획력이라는 거야. 클라이언트가 완전히 넘어왔어.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우리 팀 전체에 특별 보너스가 있을 테니 다들 기대하라고. 그러면서 그는 유경을 싸늘하게 쏘아보며 말했다. 한유경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느껴지는 게 있었으면 좋겠네.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거. 괜히 어설프게 튀려고 하지 말고 선배들 하는 거 잘 보고 배우란 말이야. 알겠나?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공개적인 망신주기였다. 유경의 두 손이 자신도 모르게 굳게 주먹을 쥐었다. 지난 몇 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다. 모멸감, 분노,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었다.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최민혁 같은 인간들에게 영원히 짓밟히고 말 것이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최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이전처럼 순종적이거나 주눅 들어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갑고도 단단한,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다. 네, 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지만 그 침착함 뒤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결의가 숨겨져 있었다. 최민혁은 유경의 그런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어떤 위화감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이 방금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처절할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유경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와 창거에 우두커니 서서 밤이 깊어가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이윽고 익숙한 번호 하나를 눌렀다. 여보세요, 오빠. 나 유경이야. 부탁할 게 하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그녀가 방역할 차례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 그 폭풍은 제1기획을, 그리고 최민혁의 오만한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오랜 인내 끝에 내린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제1기획 기획. 1팀 사무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최민혁 팀장은 전날 성공적으로 마친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여운에 한껏 취해 있었다. 그는 아침부터 의기양양하게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팀원들에게 불필요한 지시를 남발했고, 간간히 한유경에게는 여전히 무시와 가벼운 핀잔을 섞어 말했다. 하지만 유경은 평소와 조금 달랐다. 늘 그림자처럼 조용했던 그녀에게서 오늘은
어떤 알 수 없는 차분함과 단단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최 팀장의 말을 예전처럼 고분고분 듣고만 있지 않았고, 때로는 간결하지만 논리적인 반박으로 그의 말문을 막히게 하기도 했다. 최 팀장은 유경의 그런 변화를 주제넘은 반항 정도로 치부하며 더욱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쩐지 예전처럼 거침없이 그녀를 몰아붙이지는 못했다. 오전 업무가 한창이던 시간, 사무실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번쩍이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회사 건물 앞에 멈춰 섰고, 곧이어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기며 곧장 기획 1팀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뒤로는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르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유경 씨 자리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중년 남성의 정중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고, 최민혁 팀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구신데 한유경 씨를 찾으시는 겁니까? 한유경 씨는 지금 업무 중. 최 팀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중년 남성에게 다가갔다. 오빠,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유경의 입에서 나온 오빠라는 단어에 사무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방금 전까지 유경을 하찮게 여기던 최민혁 팀장의 얼굴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다. 그 중년 남성은 다름 아닌 국내 굴지의 금융지주 회사인 수령그룹의 현 부회장이자 유경의 친오빠인 한태준이었다. 재계순위 상위권에 늘 이름을 올리는 수령그룹. 그리고 그 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 중 한 명인 한태준 부회장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태준 부회장은 유경을 보자마자 근엄했던 표정을 풀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 유경이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내 얼굴도 볼 겸 잠시 들렀다. 이건 아버지가 너한테 전해주라고 하신 건데 깜빡할 뻔했네. 그는 비서가 들고 있던 작은 쇼핑백을 건네받아 유경에게 주었다. 쇼핑백에는 유명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유경은 약간 당황한 듯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았다. 고마워. 오빠, 일부러 안 와도 되는데 얼굴 본 지 오래됐지 않냐. 일은 할만하고 누가 괴롭히는 사람은 없고. 한태준 부회장은 유경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다정하게 물었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최민혁 팀장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는 어떤 직접적인 질책이나 위협은 없었지만 최 팀장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유경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한유경, 수령그룹, 딸이라고 말도 안 돼. 최민혁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매일같이 무시하고 깔보던 그 한유경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막내딸이었다니. 그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오만했던 자신감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본능적인 공포감이 엄습해왔다. 한태준 부회장은 유경과 몇 마디 더 이야기를 나눈 뒤 그럼 팀에 집에서 보자 라는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떠났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사무실은 폭풍 전야와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유경에게
그리고 창백하게 굳어버린 최민혁 팀장에게 번갈아 꽂혔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미영 대리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유경에게 다가가 물었다. 유경 씨, 방금 그분 정말 수령으로 한태준 부회장님 맞아요. 그럼 유경 씨는? 유경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이유도 없었다. 네, 맞아요. 저희 오빠예요. 그 한마디에 사무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쩐지 유경 씨는 뭔가 달랐어. 그럼 그동안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지? 최 팀장 이제 어떡하냐? 온갖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민혁 팀장은 자신의 책상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가 함부로 대했던 것은 단순한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가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었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유경은 그런 사무실의 혼란을 뒤로하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숨거나 참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의였고 자신의 힘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는 당당한 자신감이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것은 폭풍의 첫 번째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제1기획 기획 1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최민혁 팀장은 유경의 눈치만 살폈고 다른 직원들 역시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하지만 유경은 그런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태도 변화가 아니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부당한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비밀의 장막은 걷혔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다. 한유경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힘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최민혁 팀장의 안락했던 일상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여전히 조용하지만 그 누구보다 강인한 눈빛을 한 한유경이 서 있었다. 한유경의 정체가 수령으로 회장의 막내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다음 날 제1기획 기획 1팀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긴장된 침묵 속에서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 중심에는 단연 한유경과 최민혁 팀장이 있었다. 최민혁 팀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퀭한 얼굴이었다. 그는 평소 입던 화려한 명품 정장 대신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색 정장을 입었고 머리에는 포마드조차 바르지 않았다. 그의 거만했던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러웠다. 그는 출근하자마자 유경의 자리로 다가와 어색하게 말을 걸었다. 아, 한유경 씨.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제가 좀 경솔했습니다. 혹시 뭐 불편한 거라도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압적인 톤 대신 듣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낮고 공손했다. 심지어 그는 유경에게 직접 커피까지 타다
주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경은 최 팀장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를 담담하게 올려다보았다. 팀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에게도 기본적인 존중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업무 지시는 명확하게, 평가는 공정하게 해주시는 것이 팀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최 팀장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가 하얗게 변했다. 그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라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유경의 말은 단순한 건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이자 선전포고처럼 느껴졌다. 그날부터 최 팀장의 유경에 대한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그는 유경에게 중요한 프로젝트의 핵심 업무를 맡기려 했고 사소한 일에도 그녀의 의견을 구했으며 회의 시간에는 그녀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으며 두려움과 불안감에 뿌리를 둔 가식이라는 것이 누구의 눈에도 명백했다. 유경은 최 팀장의 그런 의도적인 호의를 적당히 받아들이면서도 결코 그에게 이전처럼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합리한 지시에 묵묵히 따르지 않았고 팀의 업무 방향이나 전략에 대해 예리하고 논리적인 질문을 던져 최 팀장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은 종종 회의의 핵심을 꿰뚫었고 다른 팀원들조차 그녀의 능력에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과거에는 그저 존재감 없는 구석자리 직원으로만 여겼던 한유경이 사실은 누구보다 뛰어난 통찰력과 분석력을 가진 인재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사무실 내에서는 유경에 대한 온갖 소문과 추측이 난무했다. 역시 재벌 딸은 다르다. 그동안 일부러 숨기고 있었던 거다. 최 팀장, 이제 완전 찍혔다. 등등. 몇몇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유경에게 접근해 아부를 떨거나 친분을 쌓으려 했지만 유경은 그런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이 기회를 통해 회사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싶었다. 그녀는 오빠인 한태준 부회장에게 부탁했던 자료들을 조용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제1기획의 최근 몇 년간의 재무제표, 주요 프로젝트 계약서, 그리고 내부 감사 보고서 등이었다. 수령그룹은 제1기획의 주요 광고주 중 하나였기에 이러한 자료들을 합법적인 경로로 확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유경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혹은 집으로 자료를 가져가 꼼꼼하게 분석했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최민혁 팀장이 주도했던 몇몇 프로젝트들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 내역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하청업체 계약 금액이었다. 또한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 계약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리베이트 정황도 포착되었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했지만 최 팀장의 깨끗하지 못한 일면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들이었다. 유경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노련한 사냥꾼처럼 먹잇감이 스스로 더 많은 흔적을 드러내도록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했다. 그녀는 최 팀장의 업무 스타일, 그의 주변 인물들,
그리고 그가 회의석상이나 사석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까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분석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최민혁 팀장은 유경의 이런 조용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더 불안에 떨었다. 그는 유경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고 그녀의 차분한 눈빛 뒤에 숨겨진 차가운 분노를 상상하며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그는 과거 자신이 유경에게 저질렀던 모든 부당한 행위들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어떻게든 유경의 환심을 샀거나 아니면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 방역할 기회를 노렸지만 유경은 그에게 어떤 빈틈도 보이지 않았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살얼음판처럼 변해갔다. 직원들은 유경과 최 팀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숨죽여 지켜보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을 예감하며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유경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소박한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존재감 제로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제1기획 팀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준비하고 있는 폭풍의 첫 번째 희생양은 바로 최민혁 팀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공포 속에서 직감하고 있었다. 한유경의 조용한 방역은 예상보다 빠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녀가 오빠인 한태준 부회장에게 부탁했던 것은 단순한 자료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령그룹이 제1기획의 주요 광고주이자 잠재적 대주주로서 제1기획 내부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감사를 통해서라도 이를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었다. 수령그룹의 이러한 움직임은 제1기획 대표이사에게 즉각적인 압박으로 작용했다. 며칠 뒤 제1기획 본사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고 그 결과 기획 1팀을 포함한 몇몇 부서에 대한 특별 내부 감사가 결정되었다. 감사팀은 본사에서 직접 파견된 정예 인력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의 첫 번째 타깃은 바로 최민혁 팀장이 이끄는 기획 1팀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정기적인 경영 진단이었지만 사무실 내 모든 사람들은 이번 감사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감사팀이 기획 1팀 사무실에 들이닥친 것은 월요일 아침이었다. 그들은 한마디 예고도 없이 나타나 최민혁 팀장에게 감사 협조를 요구하며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최 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감사라뇨. 갑자기 무슨... 저희 팀은 아무런 문제도... 최 팀장님, 저희는 회사 규정에 따라 정당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팀장님께서는 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감사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팀의 모든 프로젝트 서류, 회계 장부, 심지어 개인 컴퓨터까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키보드 소리, 서류 넘어가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팀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특히 최민혁 팀장의 눈치를 살폈다. 한유경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는 감사팀의 움직임과 최 팀장의 반응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밤새워 분석했던 자료들 속에서 최 팀장의 비리 혐의가 될 만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했고 그것들을 익명의 내부 고발 형식으로 감사팀에 미리 전달해 놓은 상태였다. 그녀의 폭풍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위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감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최민혁 팀장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감사팀의 조사는 집요하고 철저했다. 그의 과거 프로젝트들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되었고 특정 하청업체와의 부적절한 거래 정황 그리고 팀원들의 성과를 가로채거나 아이디어를 도용한 사례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유경이 기획했던 혁신적인 광고 캠페인 아이디어를 자신이 한 것처럼 꾸며 클라이언트에게 발표했던 사건의 전말도 감사팀에 의해 포착되었다. 최 팀장은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을 회유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는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파쇄하려다 감사팀에게 발각되기도 했고 과거 자신에게 아부하며 이득을 챙겼던 하청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입막음을 시도하다 그 대화 내용이 녹취되기도 했다. 그의 모든 발버둥은 오히려 그의 죄를 더욱 명백하게 만들 뿐이었다. 궁지에 몰린 최민혁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경에게 접근했다. 그는 퇴근하는 유경을 회사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비굴할 정도로 낮은 자세로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다. 한유경 씨, 아니 유경 아가씨,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가씨를 못 알아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회장님께 말씀 좀 잘해 주십시오. 제가 다 책임지고 회사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것만은. 그는 거의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유경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 팀장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팀장님, 지금 저한테 용서를 구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책임져야 할 대상은 제가 아니라 팀장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사와 동료들, 그리고 팀장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가씨가 아니라 한유경입니다. 유경의 단호한 대답에 최 팀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견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심판자였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늦게 깨달은 것이었다. 사무실 내에서 최민혁 팀장의 입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에게 아첨하던 직원들은 이제 그를 벌레 보듯 피했고 몇몇 용기 있는 직원들은 감사팀에 최 팀장의 과거 비리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했다. 박미영 대리 역시 유경에게 조용히 다가와 과거 최 팀장이 유경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것을 목격했었다며 필요하다면 증언해주겠다고 말했다. 유경은 이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직접 나서서 최 팀장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길을 열어주었을 뿐이다. 그녀의 폭풍은 무자비한 파괴가 아니라 썩은 것을 도려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정화의 과정이었다. 감사가 막바지에 이를수록 최민혁 팀장의 운명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는 텅 비어가고 있었고 그의 이름은 회사 내부의 문제인물 리스트 최상단에 올라 있었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후회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뿌린 씨앗을 스스로 거두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한유경은 여전히 조용한 미소와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특별 내부 감사의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최민혁 팀장이 지난 몇 년간 저지른 각종 비리와 직권남용, 횡령 및 배임 혐의까지 포함된 감사 보고서는 제1기획 대표이사실 책상 위에 무겁게 놓였다. 수령그룹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익명으로 제보된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 그 대부분은 한유경이 제공한 것이었다은 최민혁의 모든 변명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제1기획 본사대회의실에서는 긴급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위원회에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과 감사팀장, 그리고 수령그룹에서 파견된 법무 담당 임원까지 참석했다. 최민혁 팀장은 마치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고, 그의 변호사는 그의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리고 한유경 역시 증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구석자리에 존재감 없는 직원이 아니었다. 단정하지만 세련된 정장 차림의 그녀는 당당하고 침착한 태도로 회의에 임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심보다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느껴졌다. 감사팀장의 보고가 시작되었다. 그는 최민혁 팀장이 특정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정황, 팀원들의 성과를 가로채 자신의 공으로 포장한 사례들, 그리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내역 등을 상세히 밝혔다. 특히 한유경이 제출했던 혁신적인 광고 캠페인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고 오히려 유경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사건은 모든 참석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최민혁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모함입니다. 저는 회사와 팀을 위해 헌신했을 뿐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감사팀장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 앞에서는 점점 더 초라해져 갔다. 그의 변호사조차 더 이상 변론할 거리를 찾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얻은 것은 한유경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최민혁 팀장님 밑에서 근무하면서 팀장님의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리더십을 존경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부당함과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최 팀장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용했고 자신에게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를 담담하지만 명확하게 진술했다. 그녀의 말에는 과장이나 감정적인 호소는 없었다. 오직 팩트와 진실만이 담겨 있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과나 보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제1기획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그리고 저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능력 있는 인재들이 자신의 배경이나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오직 실력만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건강한 기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유경의 진술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용기 있는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특히 수령그룹에서 파견된 임원은 유경을 자랑스러움과 안쓰러움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최민혁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회한의 빛이 역력했다.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계집애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현명한 존재였음을, 그리고 자신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음을 그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과 편견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최민혁 팀장은 모든 직위에서 즉시 해제되었으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져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가 수년간 쌓아 올렸던 모든 것, 명예, 지위, 부, 이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가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다. 한때 제1기획의 에이스로 불렸던 그의 몰락은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의 허망함과 오만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 폭풍은 그렇게 제1기획의 심장부를 강타하고 지나갔다. 그 폭풍의 중심에는 한유경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이나 힘을 과시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미 거대한 폭풍의 핵이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부정을 응징했고 새로운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 회의실을 나온 유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이제야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속에는 분명 후련함과 함께 어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담겨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록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지만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다.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처럼. 최민혁 팀장이 불명예스럽게 제1기획을 떠난 후 기획 1팀을 비롯한 회사 전체에는 한동안 어색하면서도 새로운 변화에 바람이 불었다. 대표이사는 직접 나서서 전 직원들에게 사과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획 1팀에는 유능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신망이 높던 차장이 새로운 팀장으로 부임했고 과거 최민혁 시절에 불합리했던 업무 지시나 평가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한유경의 회사, 내 위상 역시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그녀를 존재감 제로, 구석자리 직원으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동료들은 그녀의 뛰어난 업무 능력과 올곧은 성품,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준 용기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과 감탄을 표했다. 박미영 대리를 비롯한 몇몇 동료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유경 씨 덕분에 회사가 정말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라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유경은 그들의 인사를 겸손하게 받으면서도 이 모든 변화가 자신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부조리에 맞서고자 했던 모두의 작은 용기들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했다.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유경은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제1기획 대표이사는 그녀에게 직접 찾아와 사과하며
원한다면 팀장급 이상의 파격적인 자리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오빠인 한태준 부회장 역시 이제 그만 고생하고 수령그룹으로 들어와서 내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는 게 어떻겠냐며 그녀에게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의 요직을 제안했다. 심지어 아버지인 한 회장까지 오랜만에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와 고생 많았다. 이제는 아버지가 마련해준 자리에서 편하게 일하라며 그녀를 위로하고 설득하려 했다. 그 모든 제안들은 분명 달콤하고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유경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했다. 지난 몇 년간 제1기획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내면서 겪었던 부당함과 서름,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했던 자신의 또 다른 모습들. 그녀는 자신의 배경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었고 세상의 불합리함에 맞서 싸우고 싶었다. 며칠 뒤 유경은 자신의 결정을 가족과 회사에 알렸다.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리고 제1기획 대표이사에게는 당분간 평사원으로 남아 새롭게 변화하는 회사의 조직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녀의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유경은 확고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의 배경이 아니라 저의 능력과 노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힘은 지위나 재력이 아니라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1기획이 정말 건강하고 공정한 회사로 거듭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곳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새로운 도전을 찾아 떠날 생각입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재벌가의 딸이라는 특별한 배경을 이용해 쉽게 성공하는 길을 택하는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기여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시간이 흘러 제1기획은 유경과 새로운 리더십의 노력 덕분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으로 변모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한유경은 여전히 기획 1팀의 평사원이었지만 그녀는 팀 내에서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동료들과 기꺼이 나누었고 특히 신입사원들에게는 따뜻한 멘토가 되어 주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유경은 회사 옥상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지난 겨울의 폭풍우는 이제 먼 옛날의 기억처럼 아련해졌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최민혁 팀장을 떠올렸다. 그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유경은 그가 이번 일을 통해 조금이라도 깨닫는 것이 있었기를 바랐다. 인간의 가치는 결코 그가 가진 지위나 배경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유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그녀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고 험난할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는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작은 힘과 용기, 그리고 함께할 좋은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평범한 회사원 한유경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몰랐다.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제1기획을 배경으로 펼쳐진 자존심과 오만의 대결. 그 이야기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앞으로도 깊은 인문학적 가치를 담은 양질의 작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은 저희에게 더없는 영광이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인사드리며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